와, 드라마 보는 내내 완전 몰입해서 시간 순삭. 귀국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갈수록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3가지 포인트를 함께 짚어보려고 해요. 첫째, 점점 약해지는 강철의 힘. 여러분도 느끼셨어요? 아, 강철이 왜 이렇게 약한 거지?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약화일까요? 아니면 인간으로 변해가는 진짜 신호일까요? 두 번째, 앞으로 전개될 윤곽과의 관계. 윤곽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막 등장한 미스테리한 존재, 이무기 비비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궁금증들 오늘 영상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가 볼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보시죠. 특히 이번 회차 이후엔 귀궁의 정체성이 완전히 뚜렷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귀신 잡는 퇴마물이 아니라 사랑과 귀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서 희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감정 판타지 로맨스 그 자체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 절대로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한 장면 한 복선마다 새로운 떡밥이 숨어 있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강철이, 아니 육성재 배우의 연기가 점점 더 섬세해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볼 때마다 육성재 왜 이렇게 연기 잘하지? 너무 잘생겼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이런 게 바로 시간 개념 날아가는 몰입감이라는 거겠죠? 긴장과 감정, 로맨스와 미스테리, 귀신과 인간의 경계까지 절묘하게 섞어서 한 회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끝나버렸어요. 이묵이라는 환상적인 존재에 인간의 감정이라는 현실을 불어넣는 그 눈빛, 그 여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을 만들었죠. 그리고 김지훈 배우가 연기한 주상 이정. 와, 주상이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거예요? 그 고뇌와 갈등을 절제된 표정 속에서 표현해내는 모습에 매번 감탄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7화 이후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요? 귀궁 공식 홈페이지 소개글 속 핵심 메시지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강철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드라마 보시면서 눈치채셨나요? 윤가부 몸에 들어온 이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번 6화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느꼈어요. 근데 그 약해짐이 그냥 나빠졌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강철이 인간의 몸속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같이 느꼈습니다. 이묵이었던 그가 점점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열이와 함께하면서 사랑이라는 복잡하고도 따뜻한 감정을 품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힘이 줄어든다는 건 무섭고 불안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지금 강철이 겪고 있는 모든 게 너무 인간적이라서 오히려 더 마음이 가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었던 것도 이거 아닐까요? 누구보다 강했던 이무기가 결국 사랑을 통해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강철의 흔들림은 곧 성장이고 변화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약해짐 안에 가장 진짜다운 강철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변화의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지켜볼까요? 지금까지 강철은 윤가부 몸을 빌려 살아왔죠. 열이 곁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 몸으로 함께 싸우고 함께 웃고 또 위기의 순간을 넘기며 감정이 깊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열이의 마음은 조금씩 그 겉모습을 넘어 그 안에 있는 진짜 존재에게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윤갑이라 믿었던 사람이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함께 싸워주고 또 상처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아파해주는 것을 보면서 열이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윤갑이 아니라 강철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열이가 진짜 강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철이 윤갑이라는 이름, 얼굴 그리고 그가 남긴 기억들에서 벗어나 자신의 모습으로 열이 앞에 서려는 건 당연한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열이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처음엔 혼란스러웠겠지만 강철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얼마나 지켜주고 싶은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 곁에 있으려 했는지 그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강철, 진짜 열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흘러갈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번 6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강철이 거짓말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이 결국엔 여리의 옆에서 조금 더 머물러 있을 수 있기 위한 핑계라고 한 것처럼 이제 강철의 마음이 점점 여리에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음을 확실히 해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또 이 두 사람의 감정선이 어떻게 발전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빌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판을 흔드는 인물이 등장했죠? 바로 풍산 뒤에 숨어서 음사를 조정하고 궁의 판도를 바꾸려는 그 사람, 어르신.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여러분도 이 사람 생각하고 계신가요? 바로 최원우입니다. 왕의 개혁을 반대하고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판을 쥐락펴락하는 인물. 게다가 그가 사대부의 중심이자 대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왕실을 향한 복잡한 음모의 중심에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무서운 건요. 이 사람이 단순히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권력을 조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거의 현세의 악신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아요. 풍산이 그토록 공손하게 발까지 붙잡고 애원할 정도이니 그 영향력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죠. 귀신들과 결탁해 권력을 움직이려는 자. 이건 그냥 궁중 암투가 아니라 판타지와 정치의 완벽한 융합이잖아요. 이 사람은 단순한 욕심쟁이가 아니라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는 무서운 야망을 가진 존재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빌런이 있어야 드라마가 더 흥미롭잖아요. 그만큼 우리 주인공들이 더 단단해지고 끝내 이겨낼 이유가 생기니까요. 앞으로 최원우가 어떤 계획을 실행에 옮길지, 그가 숨겨온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 여리, 강철, 그리고 주상 이정이 어떻게 맞서게 될지 정말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롭게 등장한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가 있죠? 6화에서 아주 짧게 등장했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캐릭터, 바로 이무기 비비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후 전개에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비비는 강철과 같은 이무기예요. 원래는 하늘로 승천하려던 존재였지만 인간들의 눈에 띄는 바람에 땅으로 떨어져 버린, 말하자면 강철의 운명과 똑같은 길을 걸은 존재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하나는 바로 비비는 인간을 철저히 증오합니다. 강철은 여리를 만나고 왕 이정의 모습을 보며 점점 인간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지만 비비는 오히려 그 반대, 인간의 탐욕과 위선을 누구보다 많이 봐온 탓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 환갑 넘은 양반 100명의 영혼을 잡아먹겠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인물이죠. 그런데도 비비를 단순한 빌런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도 결국은 상처받은 존재이고 강철처럼 추락한 후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과거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비비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까지의 전개를 보면 비비는 단순한 적도 단순한 조력자도 아닐 거예요. 그는 아마도 강철에게 또 다른 존재가 될 겁니다. 과거의 나를 보여주는 동시에 끝내 이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되짚어주는 역할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비비가 여리와 강철 사이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을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비비가 여리를 어떻게 볼지도 궁금하고요. 게다가 인선아 씨와의 얽힘, 그리고 강철에게 던지는 직설적인 질문들, 이 모든 게 지금 강철의 감정을 시험하고 그 감정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전개를 살짝 기대하고 있어요. 바로 비비가 병판 곽상충을 잡아먹는 장면. 와, 이거 나오면 진짜 사이다 아닙니까? 곽상충은 그동안 왕의 개혁을 방해하고 백성 위에 군림해온 전형적인 악역 캐릭터였잖아요. 그런 인물을 인간의 위선을 누구보다도 혐오하는 비비가 가만둘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비비가 그런 인물을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그건 잡아먹는 방법밖에 없겠죠? 정말 통쾌하고 이 드라마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여튼 비비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지, 그가 강철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결국 여리와 강철의 관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비비가 등장하면서 드라마의 판은 확실히 더 커지고 강철의 정체성과 선택에도 새로운 갈림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 다음 화부터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휘저을지 우리는 아주 흥미진진한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엔 팔척귀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팔척귀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우린 그저 공포스럽고 무시무시한 존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회차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드러나는 복선들. 그게 심상치 않습니다. 원자가 말했죠. 팔척귀에게서 이상하게도 슬픔이 느껴졌다고요. 그리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팔척귀는 단순히 세상을 저주하고 파괴하려는 악귀가 아니라 무언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지 못한 누군가의 한이 만들어낸 존재일지도 몰라요. 그 한이 너무 깊고 오래되어서 이제는 스스로조차 그 고통의 근원을 잊었을 정도로요. 그러고 보면 여리와 강철이 그토록 힘을 합쳐도 팔척귀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해원되지 못한 슬픔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공감이에요. 여리는 무녀로서 그 누구보다도 귀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팔척귀와 마주했을 때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의 근원을 마주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꼭 보고 싶어요. 팔척귀가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던 억울한 과거를 떠올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주고 공감해줄 때 그 무서운 모습 뒤에 있던 인간의 얼굴이 잠깐 비치는 순간을요. 만약 그걸 해낼 수 있다면 여리일 거고 그 곁엔 반드시 강철이가 함께 서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팔척귀의 눈물은 단순한 악귀의 약함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인간에게 다시 희망을 이라는 메시지가 그 눈물 한 방울에 다 담겨 있을지도 모르죠. 팔척귀의 구원, 그건 싸움의 끝이 아니라 이야기의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지금까지 등장한 다른 귀신들, 그들도 팔척귀처럼 슬픔과 원한을 품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겠죠. 수살기, 외다리기, 막돌,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더 많은 악귀들. 이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성격으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과거와 사연도 너무 궁금해집니다. 생김새는 무섭고 모습은 소름 끼칠 수 있어도 그 모든 외형은 결국 그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감정, 한의 형상일 뿐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여리와 강철의 진짜 싸움은 그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 작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귀신도 사람도 결국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된다. 사랑받지 못한 이들이 증오를 품고 이해받지 못한 이들이 괴물이 되는 세상. 하지만 그 상처를 따뜻하게 들여다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괴물도 다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이 드라마는 귀신을 쫓는 이야기인 동시에 사랑과 귀신,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상처 입은 존재들의 이야기까지도 모두 껴안는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새로운 귀신이 등장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겉모습만 보고 무섭다고 말하지 말고 그 안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감춰져 있는지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이런 전개가 정말 이 드라마만의 특별한 매력이고 그래서 기궁이 단순한 테마물이 아닌 사람 사는 이야기로 느껴지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리와 강철의 이야기 빼놓을 수 없겠죠. 화경에서 잠깐 비친 장면 기억나세요? 1화에서 여리가 윤갑을 만났을 때 자신의 화경을 잠깐 보았잖아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여리가 윤갑이라는 사람과 만들어갈 러브라인을 우리가 예상하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윤갑의 모습이
실제 윤갑이 아니라 윤갑의 몸속에 있는 강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몸주신으로서 강철이 여리에게 힘을 나눠주는 존재가 되고 여리는 그런 강철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습, 그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감정의 교환, 마음의 맹세 같았어요. 그리고 여리가 강철의 손목에 장명루를 메어주는 장면, 여리가 강철에게 몸주신 의식을 하며 반지를 받아든 장면, 이건 누가 봐도 혼례의 상징과 다름없잖아요.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단서가 숨어 있어요. 여리가 화경에서 본 그 장면, 분명 윤갑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장면이 윤갑이겠거니 했지만 윤갑의 얼굴이 비칠 때 자세히 보면 턱 밑에 비늘 같은 색감의 모습이 보여요. 혹시 이거 눈치채신 분 있나요? 이건 단순한 영상미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윤갑이 아니라 강철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결과를 생각하게 하는 복선이 됩니다. 강철이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며 조금 더 여리의 옆에 머물고 싶다는 그 마음이 결국엔 그 마음이 커져서 계속해서 여리의 곁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으로 6화까지의 본방을 사수하고 앞으로 펼쳐질 기궁에 대한 서사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드라마. 어떻게 일주일을 또 기다리죠? 제가 풀어낸 이야기에 공감 포인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7화 예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